네, 지난 시간 이어서 쉐입 모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쉐입 모듈은 그 파티클들이 나오는 그런 모양을 의미를 해요. 다양한 이런 모양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콘이 제 옵션이 좀 많은 편에 속해서 콘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좀 차이점 그런 것들 위주로 체크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의 처음 옵션을 보게 되면 앵글입니다. 앵글은 보시게 되면은 여기 퍼지는 각도 그 앵글을 의미를 하고요. 아래 레디우스는 직경, 하단의 요 직경, 이거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디우스 티크니스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조금 키워볼게요. 요 면적 전체에서 파티클들이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얘를 만약에 0.5 하게 되면은 중간에 1이 나오게 되면서 요 면적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도넛같이 이 면적에서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thickness는 이 길이를 의미합니다. 꽉 찼을 때를 1, 완전히 없을 때를 이제 0으로 봐서 나오는 범위를 세부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0으로 하게 되면은 이 경계에서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크는 말 그대로 각입니다. 180으로 써볼게요. 그럼 전체 360도에서 절반에서만 이렇게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아크 아래 보시기는 이제 모드 해가지고 랜덤, 루프, 핑퐁, 버스트, 스프레드가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크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요. 아래 티러스가 되어 있죠. 랜덤은 말 그대로 그 면적에서 랜덤하게 파티클들을 생성한다는 뜻입니다. 루프를 보시게 되면은 요거를 0으로 하는 게 낫겠네요. 이게 0지점이거든요. 0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루프로 계속 이렇게 생성을 합니다. 핑퐁은 갔다 다시 돌아오는 이런 생성 방식을 의미를 해요. 버스트 스프레드는 버스트를 주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버스트를 30 그리고 360으로 바꾸고 설명을 드릴게요. 버스트 스프레드는 파티클들 일정 간격으로 터뜨릴 때 이용을 합니다. 스프레드가 요 간격 이런 거 설정할 수가 있고요. 여기다 어떤 숫자를 넣어도 동일한 간격으로 생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만약에 10개다 이렇게 하더라도 동일한 간격으로 이렇게 생성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고 보통은 이제 랜덤이나 루프 이렇게 두 가지 좀 많이 이용하실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이제 랜덤을 이용하게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emit from이라고 어디서부터 파티클 생성할 건가 인데 지금 보시면 베이스죠. 베이스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요 밑판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에서 생성한 게 베이스고 얘를 이제 볼륨으로 바꾸게 되면은 지금 요 콘의 요 볼륨에서 전체적으로 생성하게 됩니다. 제가 속도를 0으로 바꿔볼게요. 이제 0으로 바꾸게 되면은 요 볼륨에서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이스 그러면 딱 티가 나겠죠. 볼륨을 바꾸시게 되면 위에 랭스가 활성화가 되는데 볼륨 높이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절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 텍스처인데 텍스처는 하나를 이제 이미지 넣어볼게요. 보시게 되면 텍스처가 나오면서 그 색깔들이 스타트 컬러가 변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잘 보시게 되면 이 알파까지도 여기 먹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재밌는 점은 여기 이제 클립 채널 해가지고 잘라내는 파티클 생성하는 범위를 제한을 줄 수가 있어요. 지금은 알파 채널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스레스도 0이니까 그대로 다 나오는 거죠. 얘를 한 0.5 이렇게 되면은 안 보이니까 0.28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래에 있는 이미지도 지금 줄어든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알파 채널 기준으로. 그러니까 생성 범위를 제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다. 근데 보통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사용을 하실 수는 있지만은 모바일에서는 좀 잘 이용을 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능도 있다 설명을 드리고요. 아래 보시게 되면 이제 컬러 어펙트 파티클 컬러가 영향을 미치죠. 얘를 끄게 되면은 컬러가 영향을 안 미치게 됩니다. 알파 어펙트 파티클 요것도 지금 경계선 보시면 요거 알파 먹는 거를
끄게 되면 이렇게 알파도 안 먹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체크를 해주시는 편이 아마 많을 거고요. 많이 이용하신다면. 그 다음에 바이리니아 필터링. 요거 하면 뭐 좀 더 고품질이라고 하는데, 이 옵션 자체를 많이 이용을 안 해가지고, 쓰는 경우를 잘 못 봤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요런 기능이 있다. 텍스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로 이제 마스킹 해가지고 그 특정 이렇게 스팟으로만 생성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죠. 네, 이어서 포지션, 로테이션, 스케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쉐입이 원래 있는 위치가 게임 오브젝트의 원점에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트랜스폼을 직접 조절해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하셔서 쉐입의 위치나 뭐 스케일을 잡아주시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요걸 이용하지 않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메뉴를 이용을 해서 위치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포지션하고 로테이션, 스케일을 여기서 조절할 수가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 언제 쓰냐면 원점이 이제 동일하게 위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좀 몇 번 발생을 해요. 그럴 때 이제 게임 오브젝트의 위치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그 쉐입을 약간의 이제 변화를 여기서 주는 방법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 쉐입의 위치나 뭐 회전, 스케일을 변화를 줄 수가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에 있는 이제 Align to Direction은 얘를 90도로 한번 꺾어볼게요. 자, 위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얘를 체크하게 되면은 파티클들이 나가게 되는 그 방향에 맞춰서 파티클들이 정렬을 하게 됩니다. 아래에 있는 랜더마이즈 디렉션은 지금 위쪽으로 콘 방향으로 가까이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 볼 수가 있는데, 얘를 올리게 되면은 방향이 이제 지멋대로 나가게 되는 그런 옵션입니다. 얘를 이제 1을 쓰셔도 되는데 약간의 이제 좀 깨주는 형태,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주시게 되면은 아까보다 조금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런 연출을 할 수가 있겠죠. 스피어라이즈 디렉션은 얘도 이제 0에서 1까지 범위입니다. 얘하고 얘는 0에서 1까지 범위고요. 스피어라이즈 디렉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쉐입이 있는 요 원점이 있잖아요. 이 원점 기준으로 파티클들을 이제 사방으로 퍼지도록 방향을 잡아줍니다. 방향을 바꿔준다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쭉 올리시게 되면은 이제 바닥에서 생성이 되니까 원점 기준으로 바닥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미프롬을 베이스가 아니라 볼륨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요거 기준으로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나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랜더마이즈 포지션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이스로 다시 바꿔볼게요. 이 베이스에서만 이제 생성이 되는데, 이 파티클 생성 위치의 랜덤 값을 좀 더 더해가지고 사방팔방에서 생성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수치를 쭉 올리시게 되면은 원래 생성되는 위치에서 벗어나서 조금 넓은 범위에서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더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씬툴이란 것도 알아두시면 편한데요. 위쪽에 포지션, 로테이션, 스케일 여기서 조절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있는 이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저희가 평소에 게임 오브젝트에 쓰는 기즈모 다루는 형식으로 조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럼 알아서 바뀌는 거 볼 수가 있죠. 씬툴을 이용하셔가지고 조절하실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쉐입 모듈 기즈모 에디팅 툴이라 해가지고 저희가 위쪽에서 잡았던 애들 앵글이라든지, 지금은 앵글을 조절해 볼게요. 요런 애들을 이제 수치가 아니라 기즈모를 통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숫자 쓰시기 좀 불편하신 분들은 요 아래
툴을 이용을 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벨로시티 오버 라이프타임 같이 오버 라이프타임 있는 애들은 여기서 이제 커브라는 거를 자주 쓰게 돼요. 커브를 활성화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아래 파티클 시스템 커브라고 창이 뜨게 됩니다. 일단 클릭을 해주시면은 색깔이 살아나면서 각 축에 대해서 커브를 조절할 수가 있게 되고요.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제 활성화된 게 비활성화되면서 선택이 안 나오게 되죠. X만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아래쪽 0, 1,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라이프 타임이에요. 이게 0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속도에 대한 거고, 간단하게 한번 보면은 쭉 올려보겠습니다. 처음에 1이었다가 점점 줄어가지고 끝에는 0의 속도로 간다. 실제로 그러고 있죠. 1에 갔다가 이제 0으로 수렴하는 이런 식으로 커브를 줄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중앙이 0입니다. 0.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커브를 이용을 해서 제어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커브는 이제 한 축만 지금 쓴 거죠. Y쪽도 같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은 이제 프리셋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신이 이제 자주 쓰는 이게 리니어한 그래프라든지 약간의 굴곡 그래프라든지 이런 거 세팅이 좀 돼 있습니다. 이거 설명을 추가로 또 드리자면은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점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이제 드래그 해가지고 점들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지우실 때는 이제 델리트 누르시면 지워지고요. 만약에 이렇게 만든 커브를 다른 데서도 쓰고 싶다 그러면은 커브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카피,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페이스트 하면은 커브끼리 이제 복사 붙여넣기도 됩니다. 그리고 이 커브를 자주 쓸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커브를 그렸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그려놔가지고 요거를 이제 다른 쪽에서도 자주 쓸 것 같아요. 텐션을 이런 식으로 잡았다 이거죠. 그럴 경우에는 지금 얘네들처럼 프리셋화 시킬 수도 있습니다. 톱니바퀴 누르시게 되면은 맨 아래쪽에 이제 프리셋에서 뉴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뉴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커브를 저장해서 프리셋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다 변하게 되고요. 아까 우리가 추가한 거 누르시게 되면은 다시 커브가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커브는 저장도 할 수 있다. 이걸 활용하시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날아가는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페이스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로컬, 월드에 대해 차이점을 말씀드릴 텐데 파티클을 지금 속도를 0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리니어 Z축에다가 로컬인 상태로 1을 주게 되면은 요 축, 지금 보시고 있는 요 축이 로컬 축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X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 있는 로컬, 글로벌 축을 이렇게 변동을 할 수가 있어요. 단축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Z축으로 이제 1에 속도를 주니까 얘 로컬 축인 요 Z 방향으로 이쪽으로 가겠죠. 하지만 보시게 되면은 이제 월드에서 Z는 이쪽, 오른쪽 방향인 거죠. 그래서 축을 이제 반대로 주시게 되면은 이제 월드 기준의 Z 방향으로 나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 공간에 맞춰서 이제 방출을 할 거다 라는 거죠. 월드를 주로 많이 쓰는 거는 월드의 Y축이 항상 위쪽이기 때문에 위쪽 방향을 맞추는데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로컬이랑 월드에 대해서 차이점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래쪽에는 이제 오비탈이나 옵셋, 레디얼 이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영어로 바꾸겠습니다. 오비탈은 쉐입을 일단 기준을 맞춰 놓을게요. 자, 여기다가 오비탈 하나 줘볼게요. 보시게 되면은 이제 X축 기준으로 돌립니다. 그게 오비탈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제 Y축이겠죠. Y축 기준으로 이렇게 돌리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 이제 옵셋 같은 경우에는 기준점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얘를 1로 두게 되면은 지금은 의미가 없죠. 같은 축으로 간 거니까. Y축을 1을 하게 되면은 여기가 1지점이죠.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돌립니다. 중앙 축 부분, 회전의 중심이 되는 부분을 이렇게 조절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개인적으로 요거를 이제 추천드리기보다는 이 쉐입 자체를 그쪽으로 옮기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포지션은 이제 Y죠. Y에다 1을 주시게 되면은 이 쉐입에서 방출이 되기 때문에 방출 지점으로 옮기시는 게 더 직관적입니다. 그래서 이 중앙 기점으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요거를 쓰실 때는 이제 옵셋 뭐 쓸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 이 쉐입에서 이제 옵셋 주는 게 좀 더 직관적일 경우가 많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디얼 같은 경우에는 1 줘볼게요. 보시게 되면 사방팔방으로 핍니다. 그러니까 아까 축이 중심이 있다 그랬죠. 레디얼 다시 0으로. 지금 여기가 중심인데 레디얼을 주시게 되면은 방사형의 방향으로 더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스피어라이즈 디렉션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 지점에서 아까 그냥 이렇게만 돌면은 지금은 이 지점에서 방사형으로 이렇게 방출되는, 사방팔방으로 방출되는 이 벨로시티가 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번 보시죠. 그래서 1을 주게 되면은 나가는 거고, 마이너스 1을 주게 되면은 빨려 들어가겠죠. 마이너스 뭐 0.2 그러면 이제 중앙으로 좀 더 빨려 들어가는 가면가스로 이런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활용하면은 요런 것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세팅을 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게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닥터 스트레인지에 나오는 뭐 그런 포탈 같은 거를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색깔도 좀 바꿔주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방사로 뻗지는 이런 것도 여기서 의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팅을 어떻게 했냐면은 Z 먼저 보실게요. 얘가 회전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Z 방향으로 회전을 줘야겠죠. 아까 말씀드린 커브 이용해 가지고 0에서부터 이제 0.5까지 점점 이제 속도를 줄이는 거죠. 아니면은 계속 회전을 할 테니까.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레디얼 쪽을 보시게 되면은 없다가 이제 0에서부터 이제 0.5까지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처음에는 없다가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되는 요 힘을 여기 세팅을 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응용을 하자면, 저희가 이제 검기를 뿌릴 때 이런 식으로 파티클들을 방사형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방출하는 게 아니라 요 방향으로 방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옵션을 좀 잘 연구를 하셔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랜덤이 아니라 루프 써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겠죠. 뿌리는 속도도 우리가 조절하면 되니까 활용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여기에서 이제 소용돌이나 그런 거를 세팅을 하기도 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커브를 이용하시는 게 핵심이죠. 자, 그 다음에 스피드 모디파이어는 전체적인 스피드의 가감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커브를 주시게 되고 1에서부터 0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점점 가다가 멈추는 걸 볼 수가 있죠. 반대로 0이었다가 1 이렇게 주면은 처음엔 시작 안 했다가 갑자기 이제 속도가 붙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요 커브에 대해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은 얘가 꼭 1일 필요는 없습니다. 뭐 2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참고로 자 2가 되면은 아래도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범위 이렇게 세팅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벨로시티 오버 라이프타임, 요거는 정말 많이 쓰는 모듈이니까 꼭 숙지하셔서 마스터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리셋을 한번 할게요. 아래에 있는 요거를 설명드릴 겁니다. 리미트 벨로시티 오버 라이프타임, 이걸 켜주시게 되면 딱히 변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를 0을 때리고 뭐 요거를 2.3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중간에 멈추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얘랑 좀 비슷한데 얘를 좀 더 많이 쓰시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이제 스피드 모디파이어는 없다가 생긴 애고요. 보통 요거를 많이 쓰죠. 요거 의미는 스피드가 0이 될 때까지 0.3의 비율로 이제 줄여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0.1 하면은 좀 더 멀리 나가죠. 그래서 이제 방출을 해서 이런 식으로 파티클에 텐션감을 줄 때 많이 이용합니다.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커브를 줄 수도 있는데 좀 더 자기가 이제 직관적으로 쓰실 분들은 여기에서 컨스턴트로 쓰셔도 사실 무관하거든요. 이 범위만큼 이제 속도가 준다는 거니까 이건 1이 될 때까지 줄이는 거다 보니까 이제 0으로 잡아야겠죠. 0이나 아니면 0.1 최소 속도를 의미를 합니다. 그쵸? 0.1로 쭉 더 가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그냥 이렇게 상수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커브를 쓰셔가지고 조절하셔도 됩니다. 요거는 스타일에 따라서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 그냥 지금처럼 상수 박아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드래그 같은 경우에는 공기 마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스피드를 3으로 해놓고 사이즈 0.3으로 해놔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래그를 한 5 이렇게 주시게 되면은 10 가다가 좀 멈추는 거 볼 수가 있어요. 30까지 가볼게요. 이런 식으로 아까 얘에서 제어했던 건 좀 느낌 다릅니다. 그래서 공기 저항에 의미가 있다. 그리고 아래에 보통 요거 두 개가 체크되어 있을 텐데 끄시게 되면은 거의 멈춥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사이즈가 작아질수록 요 힘을 좀 줄이는 그게 있습니다. 사이즈를 1에서 0.3 하게 되면은 같은 드래그 30인데도 작은 애들이 좀 더 튀어나가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해를 하자면은 큰 애들이 멀리 안 나갑니다. 그 자체 이제 사이즈가 이제 무게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작은 애들이 좀 더 퍼져나가게 되는 이런 모습을 의도로 할 수 있습니다. 얘에서는 안 되는 거죠. 아래 드래그에서만 가능한 옵션입니다. 일단 이제 멀티플라이 바이 벨로시티는 체크를 꺼보게 되면은 얘도 꺼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모두 이제 동일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드래그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를 오라 하면은 동일하게 저 지점에서 멈추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벨로시티를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벨로시티에 맞춰가지고 드래그를 적용을 해준다 이겁니다. 스피드를 0.3에서 3 이렇게 해주면은 사이즈를 맞춰볼게요. 0.3 그대로 가볼게요. 5 꺼보겠습니다. 이거 끄게 되면은 자기 속도에 맞춰서 그 5라는 드래그 힘을 각각 적용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빠른 애들은 좀 더 끝까지 밀려나다가 이렇게 멈추게 되죠.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영향을 동일하게 받도록 전체적 영향력을 속도에 맞춰서 나오게 이렇게 바꾸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거 두 개를 아마 키시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사이즈랑 이제 같이 이런 식으로 비주얼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래그를 쓰시거나 위에 있는 이제 스피드 댐핑 값을 이용하거나 본인이 좀 편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없던 옵션들이 나중에 생긴 거라 저는 이쪽이 좀 더 편해서 요거를 좀 자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드래그도 드래그만의 요 맛이 있어서 지금 보시는 요런 맛이 있어서 드래그도 상황에 맞춰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속도에 제한을 거는 리미트 벨로시티 오버 라이프 타임도 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체크를 끄고 이네릿 벨로시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네릿이 이제 상속받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쓰시려면은 시뮬레이션 스페이스가 로컬이 아니라 월드여야 됩니다. 얘가 뭘 상속을 받냐면은 트랜스폼의 이동에 대해서 상속을 받아요. 그래서 이거를 버스트가 아니라 100 정도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처음 그러니까 이니셜하고 커런트가 있는데 이니셜로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트랜스폼 이동을 시키게 되면은 얘가 이제 가는 그 방향에 따라서 그 속도를 상속을 받아서 이렇게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별도로 저희가 뭐 벨로시티 모듈을 킨 건 아닌데 속도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니셜은 처음 이동했었을 때, 그러니까 생성이 됐었을 때 그때 속도를 이제 상속을 받는다는 거고, 얘가 커런트의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계속 속도에 대해서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저는 써본 적은 없고요. 요 이니셜을 좀 많이 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기차 연기나 이런 거 표현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연기가 따라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샵에서 뭐 여기다가 1 이런 식으로 줬다면 이런 식으로 앞으로 좀 나가면서 이동 방향 맞춰서 이렇게 나가는 연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이용하는 게 이네릿 벨로시티입니다. 멀티플라이어는 그 강도인데 1을 하게 되면 생으로 다 상속을 받게 되는 거라 이렇게 튀는 게 좀 있어요. 좀 작게 쓴 게 낫다 설명을 드리고, 또 재밌는 점은 얘가 음수도 됩니다. 그래서 가는 방향이 이제 반대 방향으로 더 가는 이런 식으로도 연출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음수가 된다는 거까지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이프타임 바이 이미터 스피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세팅이 필요해서 영상 끊고 세팅을 하고 들어왔고요. 말 그대로 이미터의 스피드에 따라서 라이프타임을 정하는 겁니다. 보통 이게 없으면은 저희가 이제 월드니까 좀 가볼게요. 지금 라이프타임 5초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이 아래쪽 보시면 됩니다. 5초 동안은 무조건 살아있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게 있습니다. 얘가 너무 빨라지게 되면은 이 잔상이 너무 오래 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속도에 따라서 라이프타임을 조금 가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바로 얘입니다. 라이프타임 바이 이미터 스피드. 스피드 레인지를 여기에 설정할 수가 있고요. 스피드가 없을 때는 커브 또 나왔죠. 없을 때는 1,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라이프타임이 다 나오게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1, 속도가 1일 때는 얘가 한 0.2 정도 될 것 같은데 0.2 맞출게요. 0.2 라이프타임의 0.2배의 라이프타임 갖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래를 보시게 되면은 얘를 쭉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중간 애들이 바로 죽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동할 때 얘네들은 0.2, 그러니까 속도가 1이 넘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중간 부분 다 죽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라이프타임을 속도에 따라서 약간의 이제 차이를 줄 수가 있는 그런 옵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약간 스피디하게 그 파티클들이 막 따라가야 되고 그럴 때 잔상 같은 경우를 조금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옵션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이프타임 바이 이미터 스피드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스피드 레인지 잘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포스 오브 라이프타임. 포스하고 벨로시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벨로시티는 이 등속으로 보시면 돼요. 지금 속도를 아예 직접 제어를 하는 건데, 포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밀어낸 힘을 계속 가속입니다. 그래서 계속 밀어나죠. 처음엔 가만히 있다 점점 이쪽으로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얘가 이제 포스입니다. 그 그래비티 같은 경우에도 포스 계열인 거죠. 가속도. 그리고 이 벨로시티에서 1은 그냥 등속. 그래서 이제 포스랑 벨로시티랑 이제 두 개 옵션이 좀 다르다. 얘도 스페이스가 똑같습니다. 로컬, 월드. 그러니까 축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컬러 오브 라이프타임은 라이프타임에 따라서 해서 컬러 변화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일단 색깔을 흰색으로 바꾸고요. 컬러 오브 라이프타임 체크를 해주시고 보시게 되면 이 그라디언트 에디터라는 게 떠요. 그래서 위쪽하고 아래쪽 이렇게 제어가 되는데 위쪽은 여기 보시다시피 알파 부분이고 아래쪽이 컬러입니다. 컬러를 이렇게 넣으시게 되면은 이게 0, 1 이렇게 돼가지고 죽을 때는 흰색, 태어날 때는 빨간색 이렇게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하시면 되고 이제 위쪽은 알파니까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파티클 사라지는 거 이런 식으로 연출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라디언트 잘 이용하시면 되고 주의하실 점은 이 마커의 숫자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8개인가 그럴 겁니다. 그죠? 8개가 최대고 더 마커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8개 내에서 다 제어를 해야 된다. 이건 꼭 유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프리셋을 아까 커브도 프리셋 되는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프리셋을 저희가 직접 지정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라디언트를 만드시고 U 눌러주시게 되면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프리셋들을 직접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드가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 클래식은 좀 리니어한, 그러니까 색깔 변화가 여기서 여기까지 그냥 직선적인 그런 변화라면은 퍼페추얼은 살짝 좀 더 부드러운 중간에 이제 계산법이 좀 다르죠. 네. 요 느낌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픽스드인데 픽스드는 이런 식으로 단색으로 얘는 무조건 블렌딩을 시켜주거든요. 근데 픽스드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딱딱 끊어지게 색깔이 나오게 돼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다. 알파도 이제 주의하실 점은 알파도 이제 픽스드로 작동을 하니까 이런 것들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 모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된다. 아래 컬러 바이 스피드는 스피드에 따라서 이제 컬러 변화를 주는 건데 얘도 그라디언트 이걸로 줘보도록 할게요. 지금 색상 범위가 얘가 이제 0하고 1이니까 지금 스피드가 1이거든요. 그러니까 1인 요 색이 나오는 거죠. 얘를 한 5까지 줘보고 5까지 하면은 1이 한 이 정도 나오겠죠. 여기서 5등분 하면은 이렇게 되니까 대충 요 색이 나오겠죠. 요 색. 자, 여기서 속도를 한번 변화를 줘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벨로시티 말고 포스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를 주시게 되면은 여기를 그냥 0으로 한번 줘볼게요. 처음엔 0이었다가 점점점 가서 이제 5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이렇게 색깔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스피드에 따라서 컬러를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연기 같은 거 할 때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해주시면은 부스터 연기 막 그런 거 할 때 쓰시면 좀 더 유용하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피드에 따라서 컬러 조절이 된다. 그런 모듈이 있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사이즈 오버 라이프타임은 말 그대로 그 라이프타임에 맞춰서 사이즈 조절하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원래 크기를 가지고 있다 점점점 줄어가지고 0이 되겠죠. 사이즈가 점점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얘도 커브를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세퍼레이트 엑시스라 해서 축을 각각 커브를 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일단은 다 평면인 상태에서 시작을 합시다.
카피, 페이스트, 페이스트. 지금 1에서 1로 다 가는 그래프다 보니까 바뀌는 게 없죠. 자, X축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점점점 이제 X축이 이제 줄어든 거 볼 수가 있죠. 이제 요 메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지금 이런 이미지가 해가지고 각각의 메시가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파티클들이. 이제 이런 게 이제 빌보드인데, 이 가로가 X, 세로가 Y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Z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파티클을 요 빌보드 말고 이제 메시를 직접 띄울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저 Z가 의미가 있는데, 축이 있으니까. 지금 빌보드 같은 경우는 이런 면이니까 Z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만 일단 지금 체크를 할 거고요. X축이 이제 1에서 0으로 빠지니까 지금 여기 줄어드는 모습 볼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얘를 똑같이 여기다 주고, 그러면은 이제 Y축으로 찌그러지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어를 할 수가 있다. 전체적으로 줄이고 싶으면은 굳이 축을 나눌 이유가 없겠죠. 여기서 그냥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해도 되겠습니다. 축을 나눌 수 있다. 요거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이즈 바이 스피드는 아까 이 친구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로테이션 오버 라이프 타임. 얘도 이제 로테이션을 주는 겁니다. 매티리얼을 한 변경하고 보도록 하죠. 이제 보시게 되면은 등속으로 계속 이제 회전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속도를 빼버릴게요. 1, 라이프타임 1, 사이즈 나가고, 쉐입을 끄고, 맥스 파티클 하나만 하게 되면은 이제 좀 더 보기 편하겠죠. 이런 식으로 45도로 45의 또 회전각도 속도로 이렇게 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늘리면은 이제 빠르게 회전을 하겠죠. 이것도 음수도 가능하고요, 당연히. 아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축별로도 이제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회전한 거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보통 이제 다량의 파티클들을 쓰다 보니까 얘를 이제 범위로 놔두고, 120 이렇게 놔두고,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흩뿌리는 연기 같은 거 쓸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좀 더 퍼지는 게 낫겠죠? 사이즈가 잘 안 보이니까 좀 줄이고, 쉐입에서 각도를 한 45도까지 퍼뜨리죠. 이런 식으로 각각이 이제 이미지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어가 된다. 엑시스 나누는 거는 요거는 그 메시에서 좀 더 유용하니까 그때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2개 정도 쪼개놓고 이용을 많이 합니다. 로테이션 바이 스피드도 아까 바이 스피드 계열에 다 똑같아서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터널 포스는 약간 윈드존 그런 건데, 그러니까 외부에서 힘을 받아가지고 얘가 영향을 받는 건데, 이건 딱히 쓰실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즈는 이제 말 그대로 비정형적인 이런 움직임들을 보여주던데, 그게 너무 크니까 이런 식으로 막 부드럽게 이렇게 흔들리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가 있어요. 요 강도 같은 게 스트렝스가 그 강도인데, 얘에서 이제 얼마나 더 힘을 받을 건지를 제어할 수가 있고요. 얘도 이제 커브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영향을 받다가 영향을 안 받게 이렇게 세팅할 수도 있고요. 강도를 처음에는 좀 세게 받다가 안 받게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커브가 처음에 세게 갔다가 점점 빠지는 거죠. 끝에서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좀 더 줄여볼까요?
처음에 이제 빠르게 영향을 받고 빠지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프리퀀시는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옆에 프리뷰가 보이실 텐데 노이즈의 그 흐름이라고 할까요? 노이즈의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기본값 보통 많이 이용을 하시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 흐름의 크기, 밀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체적인 흐름의 덩어리감을 잡아주실 수가 있고요. 스크롤 스피드는 1로 한번 줘볼게요. 0.3. 이 노이즈를 이제 흐르게 만들면서 변화를 줄 수가 있는데 1로 해보겠습니다. 얘도 1로 해보겠습니다. 멀리서 보시게 되면은 얘가 흐름에 따라서 노이즈 방향이 좀 바뀌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흐르는 노이즈 방향 조절할 수가 있고요. 얘도 이제 커브가 되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음에 흐르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거의 변화가 없는 이런 모습을 연출할 수도 있고요. 근데 보통 컨스턴트 쓰셔도 크게 무난해서 크게 안 건들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댐핑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프리퀀시랑 스트렝스랑 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가 보통 이제 켜져 있을 텐데 여기서 저희가 이렇게 물리게 되면은 그 속도가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죠. 근데 만약에 끄게 되면은 프리퀀시를 줄이게 됐을 경우에 속도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얘랑 이제 비례해서 전체적인 그 속도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댐핑 옵션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키고 이렇게 이용을 하시게 될 거고요. 상황에 따라서 뭐 끄실 일이 있을까 싶긴 한데 여튼 그런 기능이다. 얘랑 둘이 비례해서 속도감을 이제 유지를 시켜준다.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옥타브는 여기 프리뷰 보시게 되면은 복잡도가 하나 더 증가가 됩니다. 3, 4 막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좀 더 다양한 이런 노이즈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이 정도를 추천을 드립니다. 많이 써도 옥타브가 올라갈수록 이게 좀 그쵸? 아래 나오죠. 비용이 좀 증가가 되기 때문에 연산 비용이 많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1로도 가능하시면 1로 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많이 쓰셔도 한 이 정도 이렇게 쓰셔가지고 제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옥타브 멀티플라이어는 그러니까 이게 노이즈를 이제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이즈를 이제 겹칠 때 이제 0.5 반반 섞는다 뭐 그런 거고 3 하면은 여기 지금 중간 회색이 많이 끼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 간격에 대한 겁니다. 1 해주면은 다 그냥 때려 박는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옥타브 스케일은 이거 늘리시게 되면은 그 겹치는 이미지의 사이즈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2로 둡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베이스가 있고 그 위에 이제 0.5의 강도로 2배 스케일에 그러니까 더 오밀조밀하겠죠. 그런 걸 이제 겹치고 하는 그런 옵션입니다. 그래서 0.52를 거의 그대로 두실 거예요. 퀄리티는 미디움 거의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고 얘도 아마 비용 문제가 있을 거예요. 노이즈를 만드는 거를 이제 1D로 할 거냐 2D 해야지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그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3D로 할 거냐 이런 건데 미디움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맵은 이 커브를 약간 이제 보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강도를 좀 더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이런 회색 지대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리맵을 쓸 수 있다 까지 알아두시면 되고 이것도 저는 의도를 해서 써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리맵이 가능하다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포지션 어마운트는 0을 주시게 되면은 얘가 포지션 변화가 없어요. 스트렝스랑 조금 비슷할 수도 있는데 약간 옵션이 두 개로 나뉘었다 그거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커브를 주시고 이렇게 주시게 되면은 가다가 이제 자기 위치로 가게 되는 로테이션도 동일합니다.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사이즈도
동일할 것 같아요. 1로 줘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사이즈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노이즈에. 그런 옵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노이즈까지 해가지고 쉐입 모듈이랑 속도, 컬러, 사이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콜리전부터 나머지 렌더러까지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